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 미국에선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거나 아예 이 장소를 공식적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법, 우리말로는 안전한 피난처법 혹은 아기 피난처법입니다. 미혼모와 10대 청소년 등 출산 사실이 드러나길 꺼리는 이들이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1999년 텍사스주가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지정한 아기 피난처에다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가기만 하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 겁니다. Does a parent have to tell anything to the people taking the baby? No, ma'am. No. Nothing at all. As long as the baby is absent of any injuries or any neglect, no. What happens to the mother when she drops off a baby? Nothing happens to the mother, ma'am. That's why we have that was called safe haven. She can go. 정부에서 지정한 아기 피난처는 지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등이 표시돼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 인근도 찾아봤더니 차량으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기 피난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엔 아무런 질문도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피난처로 지정된 곳에선 산모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정말 아기를 두고 가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As long as the baby is less than 30 days old and turn the baby over. No questions asked, no ID, no nothing. As long as the baby doesn't show any signs of abuse. 피난처로 간 아이는 그때부터 정부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이제도 취재한 뉴욕 강나림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림 특파원, 미국에선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에 대한 정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모가 누군지 묻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에서 영아 유기는 중범죄입니다. 아이를 잠시 혼자 집이나 차에 두는 것도 처벌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정한 안전한 피난처에 유기하면 그 사람을 찾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양육과 관련한 책임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관련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산모인지 누군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피난처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할 테니 아이를 몰래나 위험한 곳에 버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두고 가라는 취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이 아기 피난처에 대해 미국에서도 아기를 더 무책임하게 쉽게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 도입된 게 1999년이고 미국 50개 주가 모두 시행하게 된 건 2008년이니까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기까지 9년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결국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포기하는 걸 허락해야 부모 손에 버려져 숨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버려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를 버리는 걸 제도화하는 것, 그렇게 허락하는 게 과연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는데 정답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거든요. 네, 아기 피난처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구가 수치심도 비난도 없을 거고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처벌을 면해주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이를 버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수치심, 사회적 비난이 극단적으로 쓰레기통이나 냉장고 속 영아 시신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가 일부 대신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이의 생명을 지킨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아기 피난처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친부모나 자녀를 찾고 싶을 때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한계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보호,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산모의 결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는 그래서 산모에게 완전한 익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병원이 하는데 이때 등록부에 산모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산모는 자신의 신원과 친부 관련 정보, 출생 환경 등을 남길 수 있고요. 파일은 철저히 봉인돼서 국가기관이 보관합니다. 독일의 실외 출산제도 유사합니다. 역시 산모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출생 관련 정보는 봉인해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요. 다만 나중에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친모의 권리를 보다 중요시해서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녀의 알 권리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아이가 16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게 싫다면 친모가 비공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익명 출산제를 통해 매년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법적 신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50명의 산모가 실외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4명 가운데 1명은 실외 출산 준비 과정에서 직접 양육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해야 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와버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